자, 표현을 재구성할 때 제가 스킬을 좀 편안하게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있었던 문장이 전체가 10어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10단위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묶음들이 한 10개 정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10개를 진짜 다 똑같이 썼다, 9개 똑같이 썼다, 8어절 똑같이 썼다, 10어절 가까이 갈수록 100% 카피에 가깝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왜곡하지 않고 재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그대로 카피하고 베껴온 발췌가 돼요. 발췌가 되면 표현상 어느 대학교나 마이너스 5점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내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요약하는 스킬은 1번.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카피를 100% 발췌를 피할 수 있겠느냐. 표현상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음 동의어나 유의어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그럼 100% 카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 반의어, 반대말을 활용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음 동의어하고 이제 유의어를 대체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 그것이. 명사나 품사로 따지면 고유명사 자체는,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수업 시간에. 바꾸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 이제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과 학생이라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중거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중거집단의 뜻은 어떤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그룹인데 학생이 발췌를 피하려고 이거를 요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명사 자체를 재구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기준이 되니까 약간 대표성을 띠는구나. 그래서 쓸 때 잘못 배웠을 경우에 대표 집단이라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중거 집단의 객관적 의미가 주관적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언어의 사회적 약속이 위배가 됩니다. 자의적인 에세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명사 자체는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명사는 똑같이 써도 발췌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뭐를 대체를 시키느냐? 수식어고요. 부사나 형용사 아니면 서술어 이런 걸 체인지하면 카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상 재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단순한 스킬이고요. 구조 자체를 재배치하는 것도 요약에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도치시키는 것도 100% 카피를 피할 수 있겠죠. 혹은 제시문은 중심 내용이 꼬리에 나오는 미괄식인데 학생은 그거를 변형시킬 때 두괄식이나 양괄식으로 써버리며 구조 자체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재구성에 들어갑니다. 요약의 표현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요약이에요. 표현상, 형식상.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미리 전제를 해드리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논술 처음 하는데 처음부터 길게 쓰면 안 좋겠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저랑 같이 분석을 한다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성적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전제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조금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상대평가에서 중심 문장이 교수님한테 마지막에 보여진다면 이미 가독성이 떨어져요.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독해가 자신이 있어요 하고 앞에다가 보여주셔야지 교수님, 채점자 입장에서 가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괄식으로 돌직구를 날리셔야 됩니다. 혹은 양괄식으로 의미 강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얘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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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논술 처음 배울 때 줄거리 쓴 다음에 따라서 결론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미괄식으로 쓰는 거. 이거 학생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에요. 자기가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중심 문장을 쓰니까. 하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채점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앞에다 써야지 상대평가에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이 두괄식 혹은 양괄식입니다. 자, 거기 보면 지금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의 관점을 요약하시오거든요.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 보기를 먼저 읽기 전에 중심 인물이 두 개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양해왕이라는 사람, 양해왕의 관점이 하나 나오고, 양해왕이 질문을 하고, 양해왕의 질문에 대해서 맹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맹자의 관점을 요약하라고 토픽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힌트가 나와 있지만, 만약에 대학별로 출제되는 경향이 다 다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뭘 요약하라고 하는지 맹자의 관점, 맹자 자체의 토픽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주제를 누가 찾아야 되느냐, 토픽을 누가 찾아야 되느냐, 학생이 찾으셔야 돼요. 그럼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토픽이라든지 독해할 수 있는 문제 조건이라든지 세부 단서가 아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시문 보기를 그냥 요약하시고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보다 독해 난이도가 어떨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경희대와 또 서강대 일부,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화여대 일부를 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토픽 자체는 제시해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질문을 양해왕이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맹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자 요약하라는 말이 없어도 이 보기 원을 조건을 읽고서 중심은 대답이 여기에 있으니까 포커스는 맹자구나 하는 걸 하고 그냥 맹자 조건이 없어도 얘 중심으로 요약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전에서는. 자, 그러면 요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적어보시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보기 1에서 자, 맹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주어가 맹자로 나와야 돼요. 맹자는 무엇을 주장한다 혹은 논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심 키워드가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이건 나름대로 힌트를 드린 겁니다. 반드시 개념화할 걸. 개념화에다가 별표 500승 해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개념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개념어가 어떤 건지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해보신 거예요. 자, 개념어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영산강, 낙동강, 그 다음에 한강, 이집트의 나일강도 있겠죠. 그러면 얘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키워드들이에요. 사물들이에요. 얘네 공통점을 일반화해서 추상화하게 되면 공통점이 뭐예요? 강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학적으로 조금 유비추론을 해보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순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이건 제시문에 다 있어요. 이거는 학생이 표현하길 원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요 사고를 요구해요.
얘는 제시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추론해서 키워드를 넣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독해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한 하나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돼야 그 다음 얘에 대한 개별적인 객관적인 정확한 독해가 돼야 이 다음 단계인 추론이든 비교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술은 역설적이게도.